안녕하세요. 디지털 픽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가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고, 또한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개월 정도가 걸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 15일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해 연안 제다의 알 살람 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중동의 순위파 국가의 대외 정책은 흔히 미국의 전통적 맹방이라는 수식어로 요약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맹방이라는 뜻이 어느정도 우방을 넘어서서 우방보다 더 가깝다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했습니다. 우방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들은 맹방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6일에 마무리가 된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이 맹방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게 된 분기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듯 한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우선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처음으로 중동 순방에 나섰지만 원유 증산, 이란 핵 문제 대응, 아랍 이스라엘 관계 개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서 사우디의 명시적 협조를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중동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지면 중동에서는 미국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에는 어떠한 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였던 석유 증산은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으나 미국은 석유 왕국 사우디에게 구체적인 확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을 포함한 오펙의 8월 3일 회의 때 원유 증산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발언이었지만 사우디는 냉담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정말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더 이상 패권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치인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넘어서는 추가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우디와 증산 여력이 있는 국가로 꼽혀왔으나 미국 대통령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한다면 기존에 아무리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에 방문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300만 배럴이 최대치라고 한다 하더라도 1,500만, 1,700만 정도까지는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미국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우디의 왕세자는 여기서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 증산할 수 없다고 일축한 것입니다.
또한 무하마드 왕세자는 글로벌 물가 폭등의 원인은 서방 주도의 친환경 정책에 있다며 다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서방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탄소 중립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산유국을 기후변화의 장본인으로 낙인했던 서방의 공격을 되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미국이 잘했다, 사우디가 잘했다 이렇게 쉽게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탄소 중립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발표 역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구와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탄소 중립 정책을 지금 현재 미국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이 지금 현재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불화의 원인이었던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과 관련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개별 면담에서 암살 배우로 지목받은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책임을 지적했으나 왕세자는 개인적으로 나는 책임이 없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더 나아가서 미군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과 팔레스타인계 미국 언론인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 피격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공의 적인 이란을 고리로 해서 사우디, 이스라엘을 묶으려는 시도 역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이스라엘 방문해서 우리는 결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핵 저지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물론 다른 세계에도 중요한 안보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월 16일 사우디 정부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이 타국의 내정 간섭과 무장 대리 세력을 통한 테러 지원, 영내 안보와 안정을 불안정케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랍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토대로 해서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방공망, 이른바 중동판 나토 구축을 추진해 왔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구체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란 핵 저지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서도 실무 협의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화적인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외교 관계와는 상관없는 조치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금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도 없는데 왜 갔냐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회원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도
적극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서방과 중국, 러시아 진영이 나뉜 신냉전 시대의 중동 내 전통적 맹방의 탈미 중립화 흐름을 막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봐야 할 포인트는 현재 맹방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현재 탈미화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맹방으로 불렸던 중동의 수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에게 이전에 보여줬었던 친화적인 모습들은 앞으로는 점점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도 미국이 어느 정도 패권에 대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에 맞춰서 드론 전단의 훈련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중국은 걸핏하면 제멋대로 중동의 일에 간섭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이 지역을 개조하려고 시도한다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순방이 끝나자 서방 언론에서조차도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간 미국이 결국 빈손으로 나왔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 무하마드 왕세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외교 무대로 다시 나아갈 기회를 얻었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체면만 구기고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을 본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힘은 정말로 약화되어 있고 지지율 역시도 최저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CNBC 방송이 지난 7에서 10일 미국의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체 응답의 36%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 역시도 30%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최저 지지율 기록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자면 미국은 현재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수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탈미국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미국화를 한다는 것은 탈달러화를 시도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점점 미국의 기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첫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미국이 패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어느 정도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